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뭐 완전 공개 국무회의를 했죠. 상당히 이례적으로 공개 국무회의를 이제 시작한 지 뭐 꽤 됐는데, 예. 완전 공개는 아니었어요. 예. 일부 공개를 하고 또 이제 보안 사항이 있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 본 이제 회의는 비공개를 하고 이렇게 뭐 진행이 됐는데, 오늘은 뭐 국민들에게 굳이 감춘다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 보안이 필요한 뭐 이런 이제 의제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완전 공개 국무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참 이런 것부터가 이제 국민주권 민주주의가 하루하루 더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예.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국무회의를 완전히 공개해서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지구상의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예. 스톤 라이언님, 이재명 정부의 인사들은 다르죠. 문재인 구속하자. 예. 전 세계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 예. 이거는 뭐 이념과 체제를 떠나서 뭐 자본주의 국가건 사회주의 국가건 국민들에게 국무회의를 완전 오픈하고, 예. 회의를 진행하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국민들이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의 대한민국 한 곳이에요.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K민주주의를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K민주주의가 지금 인류 역사에 저는 뭐 아직 뭐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은 가장 고도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대한민국보다 현재는 민주주의가 더 발전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 우리가 뭐 진짜 군사 독재도 경험을 했고 또 뭐 검사 독재도 경험을 했고 이 후진국스러운 이런 상황으로 나라가 굴러가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예, 대한민국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없다. 아니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국무회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보다 더 민주적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의 기초가 되고 문화 발전의 기초가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뭐 대통령님과 이제 비슷한 생각이죠. 대통령님께서도 K민주주의가 K컬처의 뿌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직접적으로 K민주주의가 K컬처의 뿌리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뭐 K무비 같은 경우에 한국 영화, 한국의 현대사가 한국 영화의 자양분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 영화들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그 과정, 역사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혹은 또 드라마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K민주주의, 우리의 민주화 투쟁의 역사가 K컬처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은 뭐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봐요. 예, 스톤 라이언님, 짜증나네요. 그냥 최평님이 내각에 입각하자. 예. 제가 내각에 들어가는 날은 뭐 대한민국이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K민주주의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K컬처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민주적이고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때 문화가 꽃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K컬처가 세계를 휩쓰는 그 원동력은 우리가 최고 수준의 지금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K컬처의 성과들이 진짜 많죠. 예. 저 어제 뭐 어떤 뉴스를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수가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고 그래요. 예. 올해 연말까지 이제 하면 600만 정도가 되는데, 뭐 루브르 박물관 뭐 이런 데 있잖아. 세계 1위가 이제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뭐 그다음에 영국의 무슨 박물관, 대영 박물관인가? 예, 영국의 대영 박물관, 뭐 루브르 박물관, 막 미국의 뭐 메트로폴리탄 무슨 뭐 하여튼 뭐 그런데, 예, 그런 데들이 이제 1, 2, 3위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5위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예, 블루님 믿고 보는 신경안정제, 채널 TV 파이팅, 네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하고 우리가 대비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영 박물관이나 얘네들은 그 제국주의 시절에 남의 나라 문화재를 강탈을 해가지고 그걸 자기네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가가지고 구경을 하는 것이, 거기 가면 이제 전 세계의 유물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가 있잖아요. 모나리자. 예. 근데 모나리자는 그 저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잖아. 예? 다빈치는 그 이태리 사람이잖아요. 그 이태리 사람 그림이 왜 예? 프랑스에 가 있습니까? 그걸 왜 또 박물관에서 또 뭐 전시를 해요? 웃기는 일이지. 예. 그러니까 남의 나라 유물들을 도둑질에다가 예, 자기 것인 양 해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박물관들인데, 우리나라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은 순수하게 우리 유물만 있는 거예요. 예, 남의 나라 게 하나도 없어. 이것도 아주 뭐 특이한 경우라고 합니다. 예, 특이한 경우라고 그래요. 순수하게 우리 유물만 있는데 전 세계에서 600만, 아니, 전 세계는 아니죠. 하여튼 뭐, 그리고 뭐 전 세계, 우리 국민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죠. 하여튼 600만 명의 관람객, 그래서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박물관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런 이제 그 다음에 또 그 그래미 그 시상식에, 예, 그 캐대언, 골든이란 노래가 이번에 5개 부문에 예, 후보로 올랐고,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블랙핑크의, 누구지? 로제. 예. 블랙핑크의 로제가 또 아파트라는 노래로 또 예, 그래미상에 오르고, 또 신인상 후보로 오른 K-팝 걸그룹도 있고, 아주 올해 꽃이 피고 있어요. K-컬처가. 예, 복만삼님. 루브르 박물관에는 모나리자가 있지만 우리나라 박물관에는 2명의 모자르나가 있어요. 아, 요거 애매하네요. 요건 예,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K 민주주의가 지금 꽃을 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K 컬처도 꽃을 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국무회의 이 생중계가 예, K 민주주의를 진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또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아주 중요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 이걸 한번 보시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의와 보고가 있는데요. 제가 현안 토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대통령 제안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입니다. 그런데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그러한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개헌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뭐 이런 것들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들인데, 이에 대해서 그간 국회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한 끝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 공직자 개인 처벌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대통령님과 국무위원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총리 책임하에 총리실에서 보다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드리고 추진해 나갈까 하는데 어떠시겠습니까?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게 내란에 관한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장관님들 자세한 말씀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총리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회의 시작 전에 아주 중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존중 TF를 만들어서 내란에 조력한 내란 부역자들이죠. 내란 부역자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죄다 적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란 가담자들을 죄다 적발을 해서 이게 이제 특검이나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건 이제 범죄 행위가 뚜렷하게 입증된 이런 경우에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공무원들 중에 군인, 경찰, 검찰 이쪽으로 내란에 알게 모르게 가담한 이런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이렇다 할 얘기가 안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내란에 가담하면 예전에 이제 그 뭡니까 역적 모의를 하면은 역적 모의를 하면 삼족을 멸하지 않았습니까? 조선 시대만 해도 역적질을 하면은 이제 삼족을 멸하는 이런 엄격한 어느 나라나 역당 짓을 하면은 엄격하게 처벌을 해요. 뭐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이제 삼족을 멸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일족만 멸하고는 있지만은 어쨌건 이제 법적 특검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의 폭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꼭 법률을 위반한 건 아니어도 낮은 차원에서 내란에 조력을 해가지고 국헌을 문란한 이런 자들도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특검에만 맡겨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김민석 총리가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내란에 뭐 조금이라도 발을 들이미는 놈들은 인사 조치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했고요. 대통령께서도 이제 매우 동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타이밍이 절묘하죠.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이 아주 절묘해요. 가장 지금 내란 조력 세력으로 조력자들이 가장 많을 곳으로 예상되는 곳이 두 곳이에요. 하나는 이제 검찰, 그죠? 하나는 이제 경찰. 그래서 검찰과 경찰에 알게 모르게 내란에 조력을 한 그런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걸 싸그리 색출을 해가지고 죄다 인사조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이 돌았었어요. 스톤 라이언님, 문재인, 김어준을 본보기로 구속시켜야 이재명에게 다 대가리 숙입니다. 아마 그것도 준비가 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재판을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숙 감봉권, 그 다음에 외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뭐 재판들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조만간에 법에 따라서 저는 이제 법대로 하면 된다. 언제나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이 괜찮습니다. 법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법 가지고 이제 장난질을 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떡 돌릴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뭐 그냥 그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대통령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검찰 애들이 이제 고개 쳐들고 덤벼들었잖아요, 지금. 덤벼드니까 내놓은 카드가 뭐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뭐 사자후를 토하면서 국정조사건, 청문회건, 특검이건 다 받겠다. 그래서 국민의 이거 참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어. 오랜만에 이제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한마음 한뜻이 됐어요. 오늘 이제 여야 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오늘은 뭐 이견이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예. 그래 특검하자. 국민의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국민의힘 애들도 특검하자는데 민주당에서도 특검하자. 그래서 여야가 한마음으로 검찰을 한번 털어보자 이렇게 서로 마음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 쿠데타 특검, 이거는 이제 여야 합의하에 전원 합의가 돼가지고 이제 특검이 발의가 될 것 같아요. 아주 뭐 흥미로운 점이지. 그래서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이제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어쨌건 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또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이런 우려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바로 지금 내란 부역자들 죄다 색출해가지고 인사조치하겠다, 행정조치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딱 한 거야. 자, 여러분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은 항소 포기를 해놓고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던 놈들이 지금에 와가지고
그 김만배 그 대장동 일당들 항소 포기한 문제, 그것도 올려치기 해가지고 형량이 잘 나와서 항소 포기가 된 문제고,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들끼리 장난질 친 거잖아요. 이거는 지들끼리 장난질 쳐놓고 그걸 법무부 장관한테 덤탱이 씌우고 대통령한테 덤탱이 씌우고,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랬던 놈들이 윤석열 때 그 지검장 이번에 성명서 냈잖아요. 근데 지검장 회의 해가지고 항소 포기한 놈들이 지금 그 놈들이에요. 바뀐 놈 하나도 없잖아. 뭐 몇 놈 바뀌었겠지만, 노만석, 정진우, 다 그때 거기 있었던 놈들 아니야. 그래갖고 윤석열 항소 포기해가지고 윤석열 풀어주고, 그 놈들이 지금 지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바뀐 사람 몇 명 없어. 예, 중도 보수님, 정청래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것임, 오히려 나대는 게 방해하는 것임. 요즘 이제 정청래가 잘 안 보이니까 뭐가 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국무총리가 TF를 만들어가지고 내란에 조금이라도 조력한 사람들은 인사조치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윤석열 그 구속영장, 항소가 아니죠.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를 포기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포기한 그 검찰 수뇌부는 내란 조력자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내란 조력자일까, 아닐까? 이거 뭐 간단한 얘기잖아.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던 검찰 수뇌부 심우정 이하, 노만석, 정진우, 그 다음에 이번에 성명서 낸 놈들, 얘네들 싸그리 내란 조력자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 거잖아. 그래서 오늘 TF 발표 타이밍이, 헌법수호 TF 발표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던 게, 그래 뭐 여러 가지 필요 없어. 니네들부터 하면 날려줄게. 그래서 검찰 수뇌부를 완전히 다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물론 검찰만 겨냥한 건 아니죠. 검찰만 겨냥한 건 아니에요. 뭐 경찰에도 많아 지금.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뭐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인적 청산 아니냐, 사람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막 자를 수는 없잖아. 너 친윤이지, 잘라,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기 족바들이, 철딱선이 없는 족바들이나 하는 소리고, 자르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뭐 행정조치건 사법조치건 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명분을 확실히 잡은 거예요. 뭐냐? 니들이 까불어? 그래, 그럼 내란 조력자들을 죄다 인사조치하겠다, 싹 치겠다. 그러면 지금 검사장급 이상은 거의 다 날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 윤석열 구속영장 그 재청구 포기한 거, 그 건 하나만으로도 죄다 인사조치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다 잘 됐다, 싸그리 다 날리자. 노만석이도 날리고, 노만석이도 뭐 싸구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저기 누굽니까, 박균택 의원이 오늘 방송 나가고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 뭐 노만석이 잘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노만석이 잘한 게 아니에요. 응? 물론 지금 항명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걸 항명 사태로 보면은 이놈들한테 말려들을 수가 있어. 항명 사태가 아니고 지들끼리 자작극을 벌여가지고 쿠데타를 시도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이제 확인된 거는 법무부 차관 요놈이 주범일 수도 있지 않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진우 법무부 차관이 오늘 이진우가 노만석에게 물론 뭐 본인 얘기로는 지시는 아니었다, 지시사항은 아니었다, 의견을 전달했다 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이진우가 장난질 친 거, 이진우하고 노만석이 장난질 친 거는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놈들도 저는 한패라고 보는 거야. 이진우도 어차피 검찰 출신이고, 이진우, 노만석, 그 다음에 강백신까지 요 세 놈이서 그림 그려가지고, 야 이거 법무부 장관한테 뒤집어 씌우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 날리자, 그리고 요거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통령이 에이펙 끝나고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다 초를 치자. 그래갖고 민주당 지방선거를 말아먹게 만들자. 어차피 조중동하고 레거시 미디어들이 도와줄 거야. 그래서 요 작전 세력이 있고
항명 세력이 있어요. 요걸 나눠서 봐야 돼. 근데 작전 세력도 나쁜 놈이고 항명 세력도 나쁜 놈들이에요. 결국은 뭐 이 둘은 연결돼 있다고 봐야지. 겉으로는 뭐 노만석이 물러가라, 검찰총장 물러가라, 개수작을 하고 있지만은 그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응? 그 누굽니까? 저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날리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담한 놈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싹 다 징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사법적으로 뭐 책임을 져야 될 놈들은 사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노만석이나 이진우, 강백씨는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지금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게 누명을 씌운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을 날리려고 한 하극상이에요. 하극상 이거는. 그래서 이제 싹 날려야 된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1월달까지 내란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이민 놈들은 싸그리 다 날려버리겠다. 오늘 이게 이제 헌법수호 TF, 예, 헌법 존중 TF인가요? 예, 헌법 존중 TF에서 해야 될 일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설이 있었어요. 예, 지난주인가에 이제 그런 설이 좀 들렸는데 1월쯤에 그 정성호 장관이 대대적인 검찰 물갈이를 할 것이다. 이런 설이 돌고 있었어. 그걸 아마 이 검찰 내부에서 첩보를 그죠? 그 정보를 이제 획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월달에 오기 전에 정성호 장관을 흔들어 가지고 대대적인 어떤 인사조치, 물갈이를 막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 일을 기획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애초부터 정부 내에서는 이 내란 조력자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준비 중에 있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덩어리가 검찰하고 경찰이기 때문에 내란 조력자들이 군은 이제 별개로 하고요. 군은 이미 이제 인사조치가 시작이 된 거고, 군, 검, 검, 경이 내란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세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세 덩어리에 아주 뭐 이거 물반 고기반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물반 고기반이다. 이제 싹 다 이제 물갈이 하는 겁니다. 예. 그 물갈이 한다고 큰일 날 거 없어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는 민주당 내에 검찰에 콕낀 자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 발목이 잡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건 김민석 총리건 정성호 장관이건 윤호중 장관이건 걸릴 게 없어.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걸 막을 자들이 없습니다. 예? 누가 막을 건데? 대통령께서 검찰을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겠다, 경찰을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에서 그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러고 반대를 했다가는 우리 당원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검찰에 콕낀 놈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찍소리도 지금 못 내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대다수가 지금 초선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검찰에 뭐 경찰에 콕낀 사람 없습니다. 응?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완전히 다르다. 게다가 명분이 있어. 우리는 뭐냐, 내란의 조력자들, 이게 명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냥 물갈이를 해버리면 친윤이니까 물갈이를 한다. 족바 애들이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뭐 친윤 검사들을 다 속간해야 된다. 유튜브 나와가지고 막 떠들어대고 있는데, 아니 친윤이란 이유로 어떻게 인사조치를 합니까? 윤석열하고 친했으니까 너 나쁜 놈이야 그러고 인사조치하면 그거는 정치화 돼버리지. 응? 또 이제 정쟁화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에 너 가담을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처벌을 한다. 이거는 명분이 뚜렷하잖아. 누가 뭐라 그럴 건데. 거기다 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그놈도 내란 가담 세력이 되는 거죠. 내란 가담 세력이 돼버립니다. 그냥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예전에 하나회 치는 거 이상으로 지금 검찰과 경찰을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할 거다. 예? 뭐 하나회 청산한 걸 김명삼의 뭐 최대 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검찰판 하나회, 경찰판 하나회, 얘네들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칼을 지금 갈고 있었던 거고, 이미 이런 얘기가
돌고 있었던 거예요. 검찰 애들도 이걸 아는 거지. 정성호 장관이 1월 달까지 싹 명단 뽑아가지고 싹 친다더라.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검사들 대부분 뭐 검사 동일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야 이제 분위기가 검찰이 그동안 그 다 줄 서는 분위기여가지고 그렇게 되지. 솔직히 말해서 검찰 수뇌부들 다 날린다고 해가지고 검찰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검찰 해체해야 되고, 예? 그거 뭐 검사들한테 좋은 기회 아니에요. 일선 검사들한테는 자기들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아니야. 군도 마찬가지고 군에 이번에 뭐 200명 정도 그 합참에 있는 뭐 영관급들을 싹 물갈이 한다고 그러는데 200명을 물갈이 하면은 200명이 승진할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좋아한다고 밑에서는.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내란에 가담하지 않고 떳떳한 검사들은 이번이 찬스지 인생에. 한꺼번에 그냥 쫙쫙 올라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래서 싹 날리면은 검찰 내부에서도 좋아해요. 그리고 어차피 뭐 검찰이 지금 해체되는 마당에 무슨 줄을 서고 뭐 그런 거 없는 거야 이제는. 검찰 안에서 윗대가리한테 잘 보여야 뭐 승진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줄이 서지는 건데 지금은 검찰이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마당에 누구한테 줄을 섭니까? 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제 기회지.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싹 좀 날렸으면 좋겠다. 최대한 많이 날려가지고 나도 지검장 되자. 지금 이번엔 난가? 스톤 라이언님 갈라치기 하는 분들 갈라치우는 중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최평님 파이팅. 예. 아직도 갈라치기 타령하는 이 털 먹은 자들이 있어요. 목에 털 낀 자들, 뇌에 털 낀 자들. 이게 무슨 갈라치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검찰 애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그냥 과거에 하던 관성대로 도발을 했다가 오히려 이제 명분을 딱 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는 검찰을 칠 수 있는 중도 보수님 안규백 장관이 군지휘부 400명 물갈이했습니다. 장성들 다 날림. 안규백 파이팅. 이번에 오히려 이제 명분을 쥔 거예요. 그러니까 자멸을 해버린 거야 검찰 애들이. 잔대가리 굴리다가 이번에 임자 만났다. 그냥 싹 다 털리게 됐다. 그리고 검사들은 지금 막 가슴이 콩당콩당하지.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그 뭐예요? 난가 이번엔? 내가 지검장? 내가 대검? 뭐 이런 막 지금 그런 난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1년 뒤에 검찰도 해체되는데 내가 중수청장? 내가 기소청장? 그래서 검찰 내부가 지금 저는 단합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된다 지금. 이 기회에 싹 물갈이 인적 청산을 해야 된다. 이게 수십 년 동안 검찰 내부에 또아리를 틀고 정치질하던 정치 검사들을 이번 기회에 싹 물갈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는 역시 계획이 있었다.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좀 빨리 저는 들어가게 된 거야. 이제 슬슬 준비를 해가지고 딱 발표를 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려고 했는데 검찰 놈들이 먼저 도발을 하니까 그냥 바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총리가 싹 질러버린 거죠. 검찰 경찰 니들 다 죽었다 이제. 뭐 군까지 포함이 되겠죠. 니들 이제 다 죽었다. 납작 엎드려라 이것들아. 야 늦었어 이제. 엎드려도 다 죽었어. 응?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